부천국제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개막합니다. 부천시는 포스터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오산 시민들이 직접 준비한 제5회 독산성 문화제가 9월 19일 개최됩니다. 영주시가 민원 처리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민원 알림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세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최초로 하수 재이용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어업용 크레인과 폐류 선벌기에도 면세유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에서 삼배채 포도 생산이 한창입니다. 당도가 높은 데다 씨까지 없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명언 중에 나는 책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담에는 높은 곳에 오르면 마음이 밝아지고 맑은 냇물에 몸을 적시면 속세를 떠난 것 같으며 눈 오는 밤 독서에 잠기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대형 서점에 비해 높은 단가의 책을 구매해야 했던 동네 서점들이 앞으로는 공동구매로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깊어가는 가을 독서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어떨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적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틀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금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생활용품에서 산업기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이 금형에서 출발하는데요. 부천시가 첨단 금형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첨단 금형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시 관계자와 수도권 지역 금형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금형기술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금형기업 지원 계획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는 오정산업단지 내 10,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첨단 금형 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다양한 장비를 확보해 시험 생산, 설계 해석 및 가공 측정 등 각종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 정보 통합 허브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 양성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 중견 금형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9월 중 실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2016년 1월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시는 금형기술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금형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이 더욱 활발히 진행돼 국내 금형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화성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는 모두 10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해 2018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관련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설 건립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개발 제한 구역 등 입지 조건과 관련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10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화성시 매송면 숲곡 1, 2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과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장사시설까지 함께 계획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은 2016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천국제 판타스 영화제와 부천국제 만화축제에 이어 부천국제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곧 개막합니다.
부천시는 그야말로 축제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제16회 부천국제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포스터는 지난해 대상과 관객상을 차지한 헝가리 피터 바츠 감독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수상작 토끼와 사슴을 활용해 지리적 거리와 차이를 극복하고 피사프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피사프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시청과 만화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27개국 123편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데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와 해외 화제작들이 대거 포진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국제학생 경쟁 부문에도 47개국 1,050편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예선을 치렀으며 그중 22개국 86편의 작품이 공식 경쟁에 선정돼 심사위원과 관객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세미나, 프레젠테이션, 실무자 대담 등의 페어와 전시, 포럼도 진행돼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한편 피사프는 최근 재미있는 플래시몹 이벤트와 함께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시청 앞에서 첫 번째 이벤트가 진행됐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구성한 깜찍하고 발랄한 안무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플래시몹 이벤트는 다음 달까지 부천역, 만화박물관 등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오산시를 대표하는 제5회 독산성 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개막합니다. 독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왜군을 무찌른 장소로 유명한데요. 특히 쌀로 말을 씻겨 물이 풍부하게 보이도록 왜군들을 속인 세마대가 유명합니다. 이번 독산성 문화제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문화제 첫날인 19일에는 오산예종 연극협회에서 주관하는 연극 금바우가 오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며 본행사가 시작되는 20일에는 독산성 문화제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는 재래의식인 고유제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왜군을 물리친 권율 장군의 일화를 그린 세마의식 퍼포먼스와 KBS 성우극회의 애니메이션 독산성이 고인돌 공원에서 진행되며 권율 장군 재연극이 꿈들의 도서관에서 공연됩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고인돌 공원에서 금암 거북놀이와 시인 고은 선생의 독산성 자작식 콘서트가 열리고 금암동 옛주민과 현 세교 주민이 함께하는 재래의식 산신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바위에서 진행됩니다. 또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2층 버스를 타고 독산성 일대를 돌아보며 오산과 독산성의 역사에 대해 배워보는 독산성 역사탐방 기행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독산성 문화제에는 시민참여단 독산성 지기가 설립돼 문화제 기획과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축제를 만드는 데 일조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 처리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민원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현재는 일부 민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든 민원으로 점차 확대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원 처리 알림이 서비스는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이 접수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중간 처리 상황과 마지막 처리 결과까지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건축 인허가 민원과 가족관계 민원 등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아직 시행하지 못한 인터넷 민원과 진정 민원 등 모든 민원에 대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이달 중에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모든 민원에 대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행정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민원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최초 하수재 이용시설이 포항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포항 지역은 공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준공된 하수재 이용시설 가동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남구 상도동 하수종말 처리장 일원에 건립된 하수 제2용 시설 준공식이 8월 28일 있었습니다. 1,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하수 제2용 시설은 전처리 분리막과 역삼투함 공정 등 첨단 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23만 톤의 하수 중 10만 톤을 공업용수로 처리할 수 있어 포항이 해마다 겪는 물 부족 현상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에 준공된 하수 제2용 시설에서 정수된 공업용수 대부분은 포항제철소와 동국산업, 포스코 강판 등 철강 산업단지에 공급되며 가격은 1톤에 460원으로 기존보다 110원 저렴합니다. 제1회 전국카약대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일반인과 동호회가 참여해 이기기 위한 대회가 아닌 즐기는 대회로 치러졌는데요. 여수시는 앞으로도 각종 해양 스포츠를 개최해 해양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두 개의 부문 3종 12경기 종목으로 치루어진 이번 대회는 가족과 동호인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쳤으며 부대 체험 행사로 수상 트램폴린, 에어풀장 등 해양 체험 시설이 함께 운영됐습니다. 2015년 제10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정 개최지로 선정된 우리시는 앞으로 해양 관련 레포츠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어업용 크레인과 폐류 선벌기에도 면세유가 공급됩니다. 수협은 앞으로도 정부 건의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물김과 미역 등의 인양 작업에 사용되는 어업용 크레인과 폐류 선별기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협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절감돼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 건의를 통해 면세유가 공급되는 장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특색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진행 중인 덕고건역 종합정비 사업이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덕고건역 사업은 먹거리인 횡성 한우와 레포츠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생운리, 정암 1, 2, 3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은 2009년 농림축산부 건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돼 5년째 추진 중이며 1단계 사업으로 도농교류센터와 횡성한우 가공 판매장, 풀사료 재배 생산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덕고건역에는 2015년까지 농산물 가공공장과 성심 장수운동관, 권역탐방 순환 이야기길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며 군은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지역 강화에도 매진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에서 삼배채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삼배채 포도는 당도가 일반 포도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씨까지 없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당도 20브릭스 이상, 신맛이 적고 과즙이 풍부해 출하되기도 전에 예약 주문이 밀려든다는 삼배채 포도. 17브릭스 정도인 바나나보다도 달고 맛 좋은 씨 없는 포도 품종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에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횡성군에서는 지금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예년보다 열흘 잃은 추석에 전국 각지의 농산물이 출하를 앞당기고 있지만 요즘 딱 제철을 맞은 삼배채 포도는 여유 있게 수확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하 시기도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으로 일반 캠벨 재배보다 한 20일 정도 빨라서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횡성군 특화 작목으로다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횡성군은 3년간에 걸쳐 강원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고유의 포도 브랜드 시제로와 어사랑을 개발했고 횡성군은 우천면 한 농가에 모주포를 설치하고 묘목을 생산해 왔습니다. 당도 높고 과즙이 풍부한 포도 생산을 위해 힘을 모은 삼배채 씨 없는 포도 연구회 회원들은 매년 수확철 엄격한 재배 평가와 함께 신품종 및 신기술을 나누며 삼배채 포도 생산의 종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한 발 더 빨리
온난화 대비 대체 품목으로다가 선취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 행성군 삼배차 농가는 자긍심을 가지고 꼭 성공을 목표로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배차 포도는 인증품이 되려면 15브릭스 이상이면 인증이 되는데, 우리 삼배차 포도는 보통 평균으로다가 쟀을 때 20이 넘어요. 20브릭스가. 그러니까 월등히 당도가 높습니다. 8월 하순부터 출하돼 4kg 한 박스에 4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횡성 명품 삼배채 씨 없는 포도.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8년까지 30헥타르의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횡성군은 씨가 없는 것을 내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수입 포도를 견제하는 수입 대체 작목으로 삼배채 씨 없는 포도 품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횡성군의 자랑인 삼배채 포도가 온 국민의 차례 제수와 정성스러운 추석 선물로 사랑받을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야외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에서는 연인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야외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영화뿐 아니라 샌드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돼 깊어가는 가을밤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포항시민야외영화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포항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의 색다른 변신. 시원한 야외에서 공연은 물론 무료 영화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분위기 있는 장소로 바뀌었을지 확인해 보실까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포항문화예술회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바로 이곳에서 무비 테라스가 진행되는데요. 평범한 야외 공연장이 오늘은 근사한 상영관이 될 준비가 한창입니다. 야외 공연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 제목이 시민 야외 영화제 무비 테라스고요. 포항문화예술회관에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테라스라는 개념을 차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영화로 어떤 문화적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여진 무비 테라스. 챔버 오케스트라, 샌드 애니메이션 등 시선을 사로잡는 오프닝 공연과 에픽 숲속의 전설, 어웨이 프롬 홈, 건축학개론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앞으로 포항의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행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교하고 섬세하고 또 생동감 넘치는 샌드 애니메이션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샌드 애니메이션 어떤 공연이었나요? 일단 두 가지 스토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동해안 시대라는 테마를 하나 정하고요. 포스코 철강 시대, 시대적으로, 그다음에 장소적으로는 영일마에서부터 독도까지를 짧지만은 좀 함축적으로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짧은 분야이다 보니까요. 그렇군요. 정말 이 샌드 애니메이션이 정교하고 섬세하고 또 아주 멋지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무비 테라스라는 이 공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장소적으로는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이 형산강 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두고 저도 포항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고요. 야외에서 한번 이렇게 공연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과 한번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야외 공연장에 어둠이 깔리면 기다리던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밤 공기와 잘 어울리는 영화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연인분들이 이렇게 오붓하게 데이트하기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 어떻게 나오셨나요? 네. 여자친구 추천으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보고 그 영화 보러 오게 됐습니다. 나오셔서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영화 보려고 일단 왔는데 샌드 애니메이션도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날씨도 시원해서 영화 보기에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분은 어떠신가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영화관보다는 여기가 야외에 있는 데가 훨씬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앉고 싶은 자리에 돗자리를 펴면 그곳이 나만의 좌석이 되는 시민 야외 영화제 무비 테라스. 포항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한 단계 높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공연과 영화 관람을 통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인데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선선한 초가을 밤에 아주 색다른 추억을 선물한 것 같습니다. 이번 무비 테라스를 통해서 포항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는 12일에서 20일까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제4회 송도 세계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칭다오 맥주 등 국내외 100여 개에 달하는 맥주 브랜드가 선보이고 정영욱 등 유명한 가수가 대거 출연해 라이브 공연을 펼치는데요. 인천 아시안게임과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의 환영 행사로 전개되는 송도 세계문화축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를 주름잡은 인기 가수들이 감성의 무대를 선보이고 밴드 몽리, 로맨틱 펀치, 위아더 나이 슈퍼키드 등 젊은 층을 겨냥해 열정적인 공연을 보여줍니다. 가수 구창모가 쇼 비디오 자키 김광환과 함께하는 서브 무대에서는 관람객의 신청곡과 함께 어쿠스틱 캠프파이어와 미니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송도 세계문화축제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송도 국제도시의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도 세계문화축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 강원 홍천군 비발디 파크에서 어쿠스틱 음악 축제인 포린 어쿠스틱 페스티벌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포린 어쿠스틱 페스티벌은 비발디 파크 내 잔디광장 특설 무대에서 오후 2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날 공연에는 장필순, 정준일, 노을 등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감동적인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첼리스트 송여운과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가 함께 꾸미는 정통 클래식 무대와 이탈리아 퓨전 재즈록 밴드 누카르텟이 선사하는 이색적인 특별 무대가 마련됩니다. 볼거리도 풍성해 페스티벌 매표소 앞 가든 스테이지에서 밴드들의 공연도 이어지며 행사 이후 화려한 불꽃쇼는 매년 관람객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며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자연 속에서 감성음악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플린 어쿠스틱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썸이란 용어가 이슈인데요. 썸이란 둘 사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연애의 전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애보다 썸을 추구하는 청춘이 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기보다는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위험 부담을 적은 방법을 택하는 심리라고 합니다. 썸 문화가 잘못 발전하면 이기주의로 변질돼 청년들이 건강한 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덜어줘 이들이 마음 놓고 연애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